왼수다. 돈이 왼수지. 돈 때문에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고생해봤다. 그 돈은 뭐 빚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고생한 적도 있을 수도 있고. 자, 오늘 돈이 왼수다 토크 배틀. 안 뭡니까? 실장님. 오늘은 네네. 뭡니까 상품이? 어머나. 현대인의 고민, 프리미엄으로 고민하시나요? 홈쇼핑이야. 베개 중에 최고는 뭐? 발베개. 소지 접시가 팔베개 준 느낌으로 편안하게 여러분의 숙면을 도와드리는 숙면 베개 준비했어요. 팔베개. 요게 그 소지섭 씨가 광고하는 그 소지섭 팔베개처럼 꿀잠을 보장한다는 그 베개예요. 자, 돈이 왼수다. 돈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다. 요렇게까지 했다. 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괜찮습니다. 예, 돈이 왼수다. 사실 남편이 부도 나고 난 다음에 뭐 얼마였는지 잘 기억도 못하고 제가 막 이거는 아니었는데요. 남편이 친구한테 한번 돈을 꾼 적이 있었는데 우리 남편은 그 친구의 친구한테 돈을 꿔줬다가 못 받았어요. 그 중간이 됐으니 근데 큰 돈을 못 받았으니 이 친구도 돈 있으니 좀 기다려줬으면 하는 와중이었는데 이 친구분은 뭐 내 돈을 그렇게 우습게 아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분이라 너무나 좀 이렇게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전화하고 그때 남편이 뭐 잠깐 막 돌아다닐 때였는데 저를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막 괴롭혀서 제가 참다 못해서 편지를 써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이게 괴로운데 언젠가 때가 되면 무슨 노력을 갖겠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증거로 이제 저를 고소를 한 거죠. 남편이 아니라. 예. 그래서 제가 채무 대리인이 되고 이혁재 씨 지금 출연료 압류 받듯이 저도 월급에 압류를 받았었어요. 편지 괜히 써줬다가. 예. 왜냐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반 정도를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성 직장인 셀러리맨 기자고 뭐 이런 때 아무튼 회사에 거의 다 모르는 상황이 알려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왔으니 저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도 변호사 별로 없고 그래서 변호사분들을 만나봤는데 아무도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공보수가 나올 게 있어요. 이게 뭐 큰 돈 얘기를 진짜 껌 같은 사건을 갖고 왔으니 이분이 맡아줄 리가 없죠. 좋은 말로 그냥 유기자 똑똑하니까 법 공부해서 그냥 나가서 쓰세요라고 하는데 그때처럼 세상이 이런 일을 저지른 남편이 너무 얄밉고요. 친구끼리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아내를 이렇게 괴롭히나 너무 속상하고요. 친정 어머니는 그 무렵 조금 치매기를 보이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할 수가 너무 답답하고요. 그러던 와중에 너무 잘생긴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네요. 영화 같으면 저랑 좀 로맨스가 이루어졌어야 됐겠지만 근데 그분이 너무 괜찮게 이거는 기자님이 물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법리적으로 다 해석을 하시고 해서 그 1년 끝에 저는 결국 제가 안 갚아도 되고 의무가 없다라는 거 판결을 받긴 받지만 그 사이에 저는 있는 자존심, 없는 자존심 정말 그리고 뭐 결국은 좋게 생각하면 1년 동안 묶여졌던 월급의 반이 저한테 돌아왔기에 적금 탔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목돈이 버렸다, 나중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겪으면서 제가 늘 갚을 의지도 있고 의사적인 능력도 있는데 제가 늘 의뢰, 채무에, 뭐에 항상 뭘 써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짓 한 거 아니었고 사람을 그렇게 애를 썼고 만나서 설득도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밥도 잘 먹고 뭐 하지만 저는 정말 허튼 돈 잘 안 쓰는 이유가 한번 그때 온 세상의 벽이 저한테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래서 인생 공부를 해준 제 남편과 그 친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도 기자 생활만이 아니라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별의별 열심히 다 모아서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한 15년 전쯤 얘기인데요. 아마 아무도 잘 몰라요. 창피해서 얘기도 하지를 못했어요. 솔직한 얘기. 15년 전 얘기든 한 40년 전 얘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 없고 이제 연극 뭐 하면서 돈을 못 버는 시절인데 내 동생은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머니한테 집안이 막 찌들어졌는데 대학을 가서 재수를 하니까 책을 사야겠다고. 내가 볼 때 내 동생도 공부를 안 했거든. 왜냐면 형이 그때 뭐 친구들이 야 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형 친구들이 없었어요. 담배 하나 펴봐라 이런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었는데 내가 볼 때 내 동생도
재수해서 대학 갈 게 아닌데 자꾸 돈을 달라는 거야. 근데 나도 돈이 없던 시절에 엄마한테 돈 주지 마세요 그랬더니 엄마 입장에서는 빚을 내더라도 대학을 보내려고 옆집에서 꼬서 이제 돈을 준 거야 내 동생한테. 그걸 나는 또 걔를 감시하느라고 같이 갔어요. 책 사는데 가가지고 너 살 거냐? 근데 사실 자기도 자신이 없대. 대학 갈 자신이.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엄마를 드려야 되는데 야 같이 쓰자. 그래갖고 같이 쓰자. 진짜 너무 엄마한테 불효를 해서 지금도 어머니한테 죄스러운 마음이 아직도 있어. 그거 40년 전에 그러니까 어린 거야. 불효자야. 어린 야. 거야. 어머님은 가셨어요? 생전에 계시죠. 아니 동생분은 대학을 동생은 대학 결국 못 갔죠. 제 영향이 큽니다. 동생한테도 사과하고 그 형으로서 사서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같이 쓰자. 반전이다. 같이 쓰자. 진짜 반전이다. 예. 도전 큰거 같은데. 하나 할게요. 야, 셀 텐데. 혁재 오늘 강한 게 할 거니까 빨리 해야지. 아,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늘 제목 정하시죠. 어머님의 기도. 뭔가 감동이 예상되는데요. 기도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늘 기도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시면 침대맡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네. 주무실 때 늘 기도하는데 제가 가끔씩 그 같이 이제 잤으니까 엄마랑 내가 막내니까 그럼 이렇게 들리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들리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이 어떤 아이의 기도였는데 그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나의 불찰로 이 아이가 잘 돼야 되는데 제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늘 그 마지막 기도가 그 아이의 기도였었어요. 근데 그 아이 기도가 뭐냐면 70년대 때 운전기사가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늘 최 회장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 사모님이었으니까 일을 안 했을 거야. 5남매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단 한 번 키우지를 않으셨어요. 다 이렇게 식모들이 다 키웠지 어머님이 잘 안 키워.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모님 대우를 받으면서 사셨겠냐고요. 근데 내가 그 옛날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아버님이 잘못되셔가지고 학교에 가신 적이 있다고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집안이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게 없는 거야. 처음으로 우리 엄마 내가 몰랐는데 우리 어머님이 쉽게 해서 식모살이를 가신 거예요. 식물 쓰시던 분이. 근데 식모 쓰시던 근데 식모는 일을 못했으니까 그냥 보모로 가신 거야. 아이를 보는 보모로 가신 거예요. 갔다 온 내가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집에 왔는데 저녁에 난리가 어머니 울고 보고 난리가 난 거 막 집에 난리가 풍지박산이 난 거야. 안 그래도 집안이 망해서 난리 풍지박산인데 또 풍지박산인 거야. 그때 처음 부모 간 걸 아는 거야. 그 일을 안 하시던 부모님이 처음 부모를 보니까 우유를 어떻게 타서 먹이는지도 모르고 모르니까 이 아기를 뭐 우유 먹이 정신 없으니까 커피포트에 물이 있는 걸 애한테 쏟아버린 거야 이게. 어떡해. 그 이제 막 딱 가니까 젊은 부부인데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어머님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젊은 부부가 어머님을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애가 화상을 다 입었네. 다 이거 병원 갔다 가지고 이제 벌써 붕대 다 감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머님의 세상에 그런- 불찰이 아니고 그랬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 당시에 고마울 뿐이었어 내가. 근데 내가 별이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모님 마음을 알겠는 거야. 내가 만약에 우리 별이한테 만약에 그랬으면 내가 과연 저렇게 행동했을까? 나는 못했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부는 저희 어머님을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 고마움을 저희 어머님은 늘 기도했었고 저는 그 빛이 가슴에 늘 별이가 생기고 나서 늘 이렇게 쥐는 누르고 있었어요. 누르고 있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뭐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 오늘 이 기회가 저는 100% 있다고 봐요. 아마 아쉽게 부산 광안리에 계신 두 부부인데 딸이에요.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 이렇게 화상 입은 노부부가 커피포트 부으면 꼭 보시면 정말 동침에 연락을 해주시면 갖고 갚을 수 싶다는 있게 말을 연락 꼭 주시라. 연락을 몇 주시면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따지면 한 30살 됐지 않았을까요? 지금 한 35년 정도 됐으니까 35년? 네, 그 정도 정말 됐으니까 대단하시다. 네, 그 정도 광안리? 네, 광안리 쪽 내가 추적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외국 저는 꼭 갔으니까. 연락을 도니 웬스가 안
하시던 분이 그걸 가갖고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손이 이게 아, 좋지가 어쨌든 않아가지고. 이렇게 목을 잘 가누어서 잠자러 오게 하는 베개는 현재 스코어는 좀 이쪽으로 많이 기우네요. 그래서 그래요? 예. 또 더 도전하실 분 없으십니까?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가보나요? 센 거 한번 들어볼까요? 4번 타자 4번 출전. 타자. 네. 네. 어떻게 뭐 저기 뭐 몇 가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해요, 하나만. 하나만. 도니 웬수. 돈유엔수. 내가 가장 분했는데 지금 가장 고마운 채권자를 한 명을 소개할 거예요. 네. 저는 분기마다 한 번씩 상태 보고를 합니다. 상황 보고. 이 채무자, 채권 기관들한테. 근데 그 중에 모 기업 대표님이 계셨는데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뭐 큰 기업의 저기 대표이사님이셔서 방송계 영향력도 있고 사기로도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고 사기로 고소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냐 안 되냐는 차후 문제인 거죠. 일단 연예인으로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다는 순간 맞아. 이슈가 확 뭔가 그 죄 유무하는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길 바라냐?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가 좀 풀리시겠습니까? 맞자 이러는 거예요. 어머. 맞자. 제가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나이가 41였는데 맞자. 맞으면 풀리시겠어요? 맞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사람도 없는 곳으로 가시죠. 둘, 마음 놓고 때리시는데 대신 저의 진정성은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고서는 가서 이제 맞았어요. 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싸우면서도 싸울 때 맞으면 통증이란 게 있는데 통증이 안 느껴요. 통증이 안 느껴요. 네. 왜냐면 때리는 이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때리는 이 사람의 마음이 보이니까 뭐 맞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속으로 하나, 둘, 이게 세 개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세라고 안 했는데도 내 스스로 마음속에서 하나, 둘. 근데 한 10대 정도 지났을까? 툭툭 하더니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앞으로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 너가 살아있는지,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만 알려달라고. 그래서 쭉 그걸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서 달라고. 근데 한 1년여 지났나?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놀란 게 그 보고서 중에 최근 버전 보고서를 딱 보시더니 이거 아이템 뭐야? 다시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해줄 수 있겠니? 네. 그래서 다시 제안서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프로포저를 했더니 오케이 이걸로 가자. 이래서 투자를 해줘. 투자를 받았다고 또? 네. 그분한테? 네. 드라마야. 투자를 해주면서 투자를 해주는 날 갔더니 야 들어오라고 그래.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너한테 정확히 3개월을 사람을 붙여봤다는 거예요. 그 이후, 그날 이후, 때린 날 이후 3개월을 사람을 붙여봤는데 네가 정말 돈을 흥청망청 쓰는지 아니면 딴짓을 하는지 뭐라든지 사람을 있는데 안 붙여봤는데 갚는 건지. 이 사람이 와서 보고하길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고요. 술자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열심히 만나러 미팅하러 다니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도박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괜찮은데요? 이 보고가 딱 오고 나니까 오해가 풀리면서 너무 그 미안함이 들더라고요. 때렸던 게. 너무 미안. 그래서 아 그럼 이 친구가 언젠가 뭔가 계속 이렇게 보고서가 오면서 괜찮은 아이템이 오면 내가 다시 도와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마음의 빚으로 갖고 있었는데 마지막 버전 저의 사업 제안이 이거다. 이래가지고 지금 회사를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미 망했던 회사를 살리고 나니까 정말 많은 회사나 이런 데들이 관심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니까 이게 맞았습니다 이러면은 야 어떻게 그렇다고 때리냐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의 그 눈빛을 내가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예? 그 때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 이렇게 때리고 싶겠구나. 정말 화가 났구나. 보통 합의하에 때릴 때는 복부를 때려. 어떻게 하세요? 맞아봤기 때문에.
약간 미담 같았는데 예,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네. 이게 이런 일이. 저도 흥망성쇠를 걸친 분들 많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제일 중요한 게 간절함과 진정성인 것 같아요. 근데 대충은 진정성도 없어 보이고 뭐 간절하지도 않고 아예 뭐 어떻게 얘기했지 하면 누가 기회를 주겠어요. 근데 진짜, 나라도 안 이혁재 주겠다. 씨의 간절함과 진정성 그게 통했던 거죠. 맞아요. 자, 토크 네. 배틀에도 오늘 진정성이 통했을까요? 네. 베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혁재 씨. 또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서 요새 목 뒤 거북목이었어. 너무 이거를 PT 자료를 너무 사무실에서 아침 저녁 열심히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가누어 드릴게요. 이혁재 씨에게 돈 얘기가 인생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희노애락이 진정성이 있네 느껴지네요. 동반이가.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